국제 유가가 돌연 급락을 하면서 미국 증시가 또 올랐습니다. 3일 연속입니다. 저기 중동에서는요, 지금 지상 전면전이 터진다 안 터진다 하루하루 매일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거든요. 지금은 하늘에서 공습을 하고 포격을 가하면서 가자 지구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하마스가 공격을 했을 때 이스라엘 쪽에는요, 영유아까지도,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40명이 넘는 그 아이들을 참수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예, 아주 잔인하죠. 하마스의 잔인한 어떤 공격이 이스라엘의 피해 보복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전 세계 시장은 전부 다 유가가 폭등하고 이대로 가면 1970년대 4차 중동전쟁 1973년이죠. 그때에 이은 오일 쇼크가 오지 않겠느냐, 유가가 폭등하지 않겠느냐, 이런 충격적인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런 말들이 쏙 들어갔어요. 네. 다시 말해서 이게 확전은 안 될 거고, 쉽게 말하면 국지전으로 끝날 거다. 게다가 석유에 대한 수출 문제 없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오히려 정산을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국제유가가 돌연 급락을 했습니다. 참 신기하죠. 세상이라는 게 한쪽에서는 처절한 피비린내가 나는데 그 피비린내는 그 지역 것이야. 세계의 것은 아니야. 이렇게 외면받으면서 시장은 그야말로 나 홀로 또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실제 국제유가 보세요. 이틀 사이에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 WTI입니다. 3.6% 떨어졌습니다. 5% 정도 올라갔다가 3.6%까지 또 떨어진 거예요. 이게 유가가 쭉쭉쭉쭉 올라갈 줄 알았거든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실제로도 보면 10월 9일에 86.38달러였거든요. 배럴당. 그런데 지금은 83.31달러로 3.06%가 빠지고 있습니다. 3.06%가. 이게 3.6%로 됐는데 3.06%로 됐네요. 3.6%가 빠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3.6%가 빠진 거 여기 나와 있죠. 숫자가 약간 잘못됐습니다. 두바이유 같은 경우는 뭐 시장이 크게 안 열어졌으니까 이제 낮에 되면 이건 또 달라지겠죠. 아마 WTI가 떨어졌으니까 두바이유도 떨어질 겁니다. 현재는 88.54달러에서 88.2달러로 0.4% 떨어지는 데 그쳤습니다. 북해산 브렌트는 많이 떨어졌죠. 88.15달러에서 85.68달러까지 떨어졌으니까 2.8%가 떨어진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말입니다. 올라갈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연말까지 100달러까지도 간다. 지난 9월 27일에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가 93.68달러였거든요. 이게 100달러까지 간다고 했는데 오히려 말입니다. 지난 10월 8일 날 중동전쟁이 터지면서 오히려 약간 올라가더니 4.95% 올라가더니 지금은 83.31달러로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거. 참 신기하다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렇게 시장은 변화무쌍합니다. 시장을 말입니다. 이거 재단하기란 굉장히 어려워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분명한 것은 국지전이라고 중동에서 전쟁이 터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전자산으로 몰려요. 안전자산으로 몰리게 되면 아무래도 이게 채권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국제유가가 떨어지는 것, 정산에 대한 욕구가 있으니까 떨어진다. 세계 경제가 침체하면서 국제유가에 대한 수요가 좀 줄어드니까 떨어진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면 세계 경제의 어떤 침체에 대한 우려나 이스라엘 중동에 대한 어떤
전쟁의 위험 이런 것들은요 결국 안전자산으로 회귀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안전자산으로 회귀를 하니까 국채금리가 뚝뚝뚝 떨어집니다. 왜 떨어지느냐? 간단합니다. 미국의 채권은 안전자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면 미국의 채권을 삽니다. 수요가 늘어나겠죠. 수요가 늘어나면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게 채권의 가격이 어떻게 돼요?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이 올라가죠. 반면에 이자는요 떨어집니다. 이자는 떨어집니다. 지금 이자가 그렇게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커지니까. 그래서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지난 10월 6일에 4.795%까지 올라갔던 것이 지금은 4.588%까지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거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뭐 떨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떨어지니까 이제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확 바뀝니다. 오늘 시장은요 3일째 올라가요. 나스닥이 0.71% 올라갔습니다. 96.84가 올라서 13,659.68.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굉장히 올랐습니다. 3일 연속. 마찬가지 S&P 500 지수 3일 연속 올랐습니다. 0.43이 올랐고요. 18.71이 올라서 4,376.95까지 올랐습니다. S&P 500 지수는 대형주 중심입니다. 마찬가지 다우산업지수도 0.19%가 올랐습니다. 많이 오르지는 않았지만 65.57이 올라서 33,804.87 3일 연속 올랐다는데 그 방점이 있습니다. 방점이. 그만큼 말입니다. 전쟁이 났어도 주식시장은 나홀로 성장. 그만큼 올라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과연 앞으로 계속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올라갈 것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실제로 나온 지표를 가지고 보면 여러분 오늘 생산자 물가 보면 또 올라갔어요. 9월에 2.2까지 올라갔습니다. 2.2. 2.2까지 올라갔으면 생산자 물가는 그 다음 달 소비자 물가에 반영이 되죠. 10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지금보다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보다. 그죠? 소비자 물가가 많이 올라가면 지금 말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기준금리 인상은 물 건너갔다. 이제 끝났다. 이런 이야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은 더 이상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생산자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또 올라갈 수가 있어요. 실제 말입니다. 교수들이나 뭐 대표적인 선성원 교수 같은 분은요. 미국은 무조건 기준금리 0.25% 올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하 시점도 내년 중반이 아니라 내년 하반기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로. 그만큼 말입니다. 이게 분명히 말입니다. 시장에는 굉장한 징후가 있거든요. 여기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다가 재정적자 보세요. 재정적자. 미국의 재정적자를 보면 2019년에 9,800억 달러였습니다. 2020년 보세요. 3조 1천억 달러. 돈 엄청나게 뿌렸죠. 엄청나게 뿌렸습니다. 2021년에도 2조 8천억 달러입니다. 2022년에 이제 옛날과 비슷한 모양새로 돌아온다고 하지만 그래도 적지 않습니다. 1조 3,760억 달러입니다. 2023년 회계연도 9월 30일까지였죠. 지금 이게 말입니다. 1조 6,700억 원이라고 억 달러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야. 이거 2억 달러가 넘을 수도 있어. 이렇게까지 아직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재정 적자가 많이 나면 채권 발행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또 공급이 많이 일어난다. 또 공급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공급이 많이 일어나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 시장에 채권의 공급이 더 일어나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는 또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앞으로 재정 적자에 대한 추계도 좋지 않습니다. 추계를 보면 2023년 1조 6,700억 달러잖아요. 2024년은 더 늘어납니다. 1조 8,460억 달러까지. 그리고 말입니다. 2033년에 가서는 2조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요. 결국 국채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쉽게 말하면
고금리가 안 가라앉았는다. 쉽게 가라앉지 않을 거다. 앞으로 고금리는 유노멀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결국 말입니다. 고금리가 유노멀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말입니다. 고물가 시대에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고, 고물가 시대는요 그만큼 소비를 덜하게 돼 있고, 소비를 덜하게 되면 침체가 온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결국 말입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3일 연속 올라가는 것은 결국은 중동전쟁을 애써 말입니다. 시장에 적합하게 해석을 하고요. 시장에 나쁜 요소는 다 빼고 좋은 요소만 넣어서 해석을 하고요. 여기에 유동성까지 가세를 해서 시장이 저렇게까지 3일 연속 올라가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해봅니다. 중요한 것은요, 미국 시장에는 아킬레스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홀로 성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지표들을 보고 있으면 이게 아닌데,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장 진짜 독하게 봐야 됩니다. 요즘 같을 때 시장이 진짜 좋다고 그냥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박살날 확률도 있습니다. 늘 시장 살얼음판을 걸어가듯이 또 조심하면서 시장을 걸어가시는 것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믿습니다.